자, 1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고사항을 보세요. 신고사항이 이제 외워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9가지가 신고사항이 있는데, 1번에 먼저 인적사항이 1번에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일자가 3개 보이죠.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3개에 있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묶어가지고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면종, 소지지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이제 면자는 면적, 종류, 소재지, 지번, 제목인데 면종, 소지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러시냐면 라면 종류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라면을 좋아하는데 진라면 하나 골랐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뭘 넣어서 끓여봐요 한번? 빨간 소세지 넣어서 끓여봐 한번 해봐요. 진짜 맛있어 되게. 비싼 거 말고 이제 햄 이런 거 말고 이제 빨간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구운 거 이렇게 그거 있죠. 그거 썰면 진짜 맛있어요. 넣어서 끓여보면. 그래서 이제 라면 종류 하나 골라서 소세지 넣어서 그것도 빨간 소세지 돼야 돼. 그것도 너 끓여 먹어보자 이거 이렇게. 나도 이거 할 때마다 뜨거워 얼굴이. 나도 무안해갖고 뜨거워 나도. 오죽하면 내가 격인다고 오죽하면 내가 이거 외우라는 소리죠, 그죠? 면종 소지지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실거래 가격.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개공이 중개했을 때 개공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7번이 조건이나 또는 기한이 있고, 8번과 9번이 이제 보시면,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9번 입주 계획인데, 먼저 이렇게 보죠.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9가지가 있으나, 일단 직거래했다. 그럼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1, 2, 3, 4, 5, 7이에요. 1, 2, 3, 4, 5, 7. 그게 당사자가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에요. 중개했다. 그럼 6번 추가. 그 다음에 누가 신고하든지 간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 2, 3, 4, 5, 7. 그거는 직거래했을 때. 직거래. 할 때 신고사항. 그 다음에 중개했다면 거기다가 6번 추가.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인데 이건 뭐냐면요. 매번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 이건 신설된 거예요. 이 제도가 이제 이게 작년도 시험 이후에 신설된 제도이고, 이게 그다음 올해가 첫 번째 시험이라고 여러분 시험이.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오른쪽 올라가시면 이제 주의 표시가 3개 보일 거예요. 주의 표시 3개. 요 3개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 요 3가지 내용 전부 다 숙지가 돼야 돼요. 이거 올해 시험 나옵니다. 이거. 먼저 8번과 9번 사항은 주택법서. 거기서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실거래가액이 3억 이상인 주택일 때만 신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주택법, 그 다음 투기 과열 지구인데 주택, 실거래가 3억 이상일 때만 신고사항이 된다. 이 2개 계획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인데 이 제도가 작년까지 원래 없었던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작년도 우리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신설됐어요, 이 사안이. 그래서 이게 올해가 시행 첫 해예요. 첫 해고 여러분 시험 첫 번째 시험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거 하나 기억하신 다음에 두 번째 주의 표시 보세요. 8번과 9번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거랬죠. 줄쳐 있죠, 책에 그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거라면 틀린 거라고요. 이거는 매수인만 단독 서명 날인한 것에 해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의 표시 보시면 거래 신고하려는 자가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 이외의자가 신고한다는 거예요.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한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럼 누가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 걸까요? 개공이 신고할 때도 되겠고, 개공 신고할 때, 아니면 이걸 또 대행 신고할 수 있거든요. 또 신고를 대리인 신고할 때 그때 시대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한다는 얘기는 개공이 신고할 때라든가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그 신고하는 자에게 두 번째 줄 보시면 줄 쳐놨어요. 계약일로부터 며칠에 계획서를 제공하라고요? 50일 내 계획서를 제공해 줘야 돼요. 신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3가지가 이제 물론 제가 줄로 쳐놨지만 요 3개 사안은 원래 없다가 올해 시행 첫 해고 여러분 시험 첫 번째 시험이니까 요 내용은 반드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신고사항 다시 들어오시면 그게 8번, 9번이죠. 8번이 바로 자금 조달 계획, 9번이 입주 계획인데 입주 계획 속에는 2가지 있어요. 매수인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한번요. 신고사항이 9개 있는데 일단 직거래했다면 1, 2, 3, 4, 5, 7이 신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개했다면 6번이 추가될 것이고, 그 다음 누가 신고하든 간에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할 경우라면 8번, 9번 추가. 이 뜻이겠죠. 그죠? 신고 항목이 그죠? 그걸 구분해 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주택법 투기 과열지구 실거래가 3억 이상 주택 정리하셔야 됩니다. 법 이름 주택법. 투기 과열지구인데, 그 다음 주택입니다. 토지가 아니에요. 주택.
실거래가 3억 이상이지 3억 초과 아닙니다. 여러 포인트는 주택법,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토지 아니고 주택, 그 다음 3억 이상 이하의지 초과, 그럼 틀렸다는 뜻이겠죠. 그럴 경우에 투기 계획을 신고한다. 그리고 그 계획서에는 매수인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한다. 그럴 때는 그자에게 계획서를 제공해줘라. 계약일로부터 50일 내에 제공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번, 5번에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 나오죠. 그거는 신고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 방법은 이제 물론 뭐 신고 방법이야 전자문서로 하건 다 이제 인터넷도 되건 다 되는데 이제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직거래했다면 그땐 당사자가 이제 당연히 공동 신고해야 돼요. 하는 건데 공동 신고란 말의 의미가 둘이 같이 가라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한 사람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류 또한 신고서 외에는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이것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 방법 갖고 이렇게 뜻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개회의가 개입돼 있어 중개했다죠. 그때는 개공만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전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서명 의무도 없고 개공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신고서에다가 개공만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역시 제출하면 된다 이거죠. 기본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겠다고. 이때는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단독 신고. 단독 신고할 때는 이제 물론 그 거래 신고서에다가 거부 안 한 단독으로 서명 날인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유서를 첨부하고 사유서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의 사본까지를 첨부해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독 신고할 때는 서류가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단독으로 서명한 신고서하고 그다음 사유서에다가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 뜻이고 이때는 직접 가서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계약서를 갖다 내야 되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직거래할 때라든가 중개할 때 마찬가지일 텐데 이것도 대행할 수가 있어요. 대행신고. 대행신고에 이제 대리인이 하는 신고를 말한 것이겠고 이 대행신고는 방문신고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대행할까의 문제인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그들이 자연인이냐 즉 개인이냐 법인인가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신고서가 있어야겠고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그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더해서 이제 위임장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연인인 경우라면은 여기에 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을 했어야 되고, 법인인 경우라면은 여기는 법인의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돼요. 법인감. 거기다가 더해서 자연인 경우라면은 이제 신분증 사본. 이 신분증 사본은 당사자들 걸 말하고, 그다음 이제 법인인 경우라면은 법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대행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의 종류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게 신고하는 절차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직거래했다 당사자 공동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신고서에 필요 없어요. 중개했다 개공만 신고하면 되는 사안인데 단독 신고할 때 경우라든가 대행 신고할 때 서류 종류가 뭐가 필요한지 숙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개공도 역시 대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대행하는 것은 소속 공인 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고. 이때는 서공에 신분증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기 전부 다라고 이렇게. 신고 절차와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방금 봤었지만 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경우가 주택법에 의한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소재한 주택인데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3억 이상인 경우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 신고서에다가 하나를 더 첨부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하라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계획서에는 매수인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고, 이 계획은 두 개 계획을 의미한 거고. 무슨 계획이다?
자금을 끌어올 자금 조달 계획에다가 입주 계획인데 이건 다시 두 가지. 즉 매수자 본인이 매수자가 입주할지 입주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 예정 시기가 언젠가라는 걸 신고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출할 때 이제 이것을 만약에 매수인 외의자가 신고한다 이런 경우겠죠. 금방 자 뭐 대행 신고한다라든가 또는 개공인이 신고한다 이럴 때겠지. 그러면 그 대리인이나 또는 개공한테 계획서를 제공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이 대리인이라든가 개공한테 저 계획서를 제공해 줘야 된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5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공해 줘야만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요 그림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요 내용 갖고 절차를 갖고 물어보긴 하는 거니까. 그럼 요 내용이 책에 보시니까 이제 직거래 시부터 나와 있었죠. 공동신고 원칙. 1. 원칙 공동신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라면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이다. 해놓고 신고할 때는 거래신고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놓고 1인이 제출하면 된다. 써놨어요. 그 다음 이번 예외 나오죠. 단독신고라고 써놨네요. 일반인 거부할 때 단독신고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방 거부한 경우에 그 나머지 일방이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라. 그 다음 넘기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36페이지 올라가시면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면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예요.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다. 그죠? 그 다음에 3부 개공이 중개했어요. 그럼 개공한테만 신고 의무가 있다.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1번 중개 시 개공인 중개사가 신고해야 되므로 당사자는 거래신고서에 서명 날인 의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다 밑에 이제 박스로 들어오시면 이건 이제 대리신고예요. 대리신고, 대리인신고, 방문신고는 이제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행할까? 첫 번째 당사자니까 이제 직거래했을 때 얘기한 거겠죠. 그럼 일단 신고서에다가 대리인의 신분증, 그 다음에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그 괄호에 있는 것은 자연인이면 자필 서명,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인감 날인, 그 다음에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그건 자연인인 경우겠죠. 법인인 경우일 땐 인감증명서, 거기에 세 가지가 첨부 서류. 그 밑에 이제 개공을 또 대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소공만 대행할 수 있고, 그때는 신분증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입력한다는 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오른쪽 올라오시면 이제 6번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이 써 있어요. 일단 조치 명령권, 신고 관청, 부동산 관할, 시, 군 관할 소리입니다. 신고사항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가 뭘 말한 것인가? 5번째 줄, 거래대금 지급증명 서면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거 어떤 서면인데 밑에 2번으로 내려보시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서면 요구. 박스 있죠. 근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돼. 아,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갖고 와라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제출을 안 한 거죠. 그럼 그 박스 위 두 번째 이제 가로 안에 써 있죠. 불응 시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그걸 기억하시는 거지. 서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응했다 할 때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려오시면 이제 다 신고 다 끝났습니다. 신고필증 줘야겠죠? 신고필증 주는 건 지체 없이 교부하라는 거고, 이걸 들고 이제 등기하러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8번 내려오시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과 통보 또는 보고 의무. 그럼 일단 먼저 1번 국토부 장관이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그럼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체계를 통해서 실제 검증하는 검증권자는 2번 신고관청이 검증권자예요. 그 다음에 그 검증 결과는 두 번째 줄 관할 세무관서장한테 통보하지요. 그래서 일단 가격 검증 체계 구축 그럼 국장, 그 체계를 통해서 실검증권자 신고관청, 통보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보고할 때가 또 있어요. 보고가 넘기시면 138 꼭대기 3번 신고 가격을 검증한 신고관청은 그 검증 결과를 특광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또 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보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올라갑니다. 시군구는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런데 4번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보고할 때는 줄쳐놨죠. 매월 1회 국장 보고.
숫자 매월 1회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거 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체계 구축 통보 보고 내용 정리하시고. 그때 9번에 이제 해제 등 신고 써 있는데 해제 등 신고. 이거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신고한 뒤에 계약이 무효가 된 거죠. 신고한 다음에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하자. 그때 해제 신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임의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한 다음 계약이 무효 등이 되었다고 하자. 그럴 때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0번과 11번 나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10번은 정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11번이 변경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정정, 변경. 먼저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이 두 개 제도 둘 다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둘 다 할 수 있다가 돼야지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더라. 그리고 정정 신청이라는 것은 글자를 틀리게 써서 정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 필증 받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정정상 표기해서 다시 제출하면 돼. 그러니까 별도의 서식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변경 신고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둘 다 임의 규정이니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어떤 소식이 있는 게 아니다. 소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유가 중요해지는 게 사유가 먼저 정정 신청 여기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변경 신고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뭐였다 그랬어요 이게? 거래 지분, 그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리고 부동산의 면적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는 정정, 변경 양쪽 다 있다고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왜? 어차피 우리가 시험 물어볼 때 이 사유를 혼합해 놓고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거라든가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걸 물으면 이 공통되는 건 반드시 보기에 들어가 있을 거라 그 말이 이거는. 쓸 것이고 나서 이제 하나씩 다른 걸 집어넣어서 답으로 할 테니까. 그렇다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정정 사항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적 사항이 정정 신청의 사항들이에요. 여기는 바꿔 말해서 금액과 관련된 사항은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사항, 돈이 아니라. 자 그렇게 놓고 그다음 뭘 하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원래 있다가 이건 삭제가 된 내용이라고. 삭제. 언제? 작년도 5월 달에. 자,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의 종류. 그다음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소재지. 그리고 지번. 요 세 개는 2017년도 5월까지는 있었어요. 그 사항 속에. 그렇다가 5월 달에 개정되면서 이걸 삭제시켰다고 하죠. 지금은 없어,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써놓고 할게요. 변경신고라는 거는 일단 공통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 외에 이제 뭐가 있나? 조건 또는 기한이 있고 나머지가 금액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되는 게 뭐냐? 제외되는 걸 말하는 거고 제외. 제외란 말의 의미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가 줄어든다?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물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게 변경신고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책을 정리한다 본다 그러면 정정신청부터 볼게요.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내용이 잘못 기재, 오기 되었다면 당사자 등은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정정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소리겠죠. 임의 규정 소리겠고, 이거는 별도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표기해서 다시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정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정정 신청은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 말이면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정정 신청 사항이 보이죠. 정정 신청 사항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2번 거래 지분 비율 그거 공통, 3번 개공 전화번호 상호 등, 4 건축물의 종류, 5 부동산 등에 대한 지목 면적, 거래 지분은 공통, 면적도 공통, 그리고 대지권 비율 등이에요. 일단 지금 보고 그 책 보고 있으니까 저기 빨간색 써놓은 거 저거 있나 찾아보세요. 한번 있나 없나. 없죠. 종류가 있긴 있죠. 근데 무슨 종류? 건축물의 종류야. 부동산 종류가 아니고. 그다음 소재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원 있어요? 없다고요. 그게 원래가 2017년도 5월 전까지는 저게 신고사항이었단 말이에요. 신청사항. 그랬다가 법이 바뀌면서 저건 뺐어요. 이렇게. 빼면서 종류를 바꿨죠. 뭐에서 뭘로? 부동산에서 건축물로. 그 용어를 조심하자면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걸 보기로 들어가면 그걸 틀린 걸로 골라내라 그 얘기지 지금.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정정 신청이 사안이 겪겠고 그다음 11일 들어보세요. 변경신고. 변경신고 1번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다음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됐다면 그랬잖아. 변경된 경우라면 등기 신청하기 전에 세 번째 줄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란 양식을 써서 제출할 수 있다. 양식 있다 그 뜻이겠죠. 이거는 제출한다는 뜻이고 어떤 사항이 변경된 건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번 부동산의 면적 이거 공통, 거래 지분도 공통, 거래 지분 비율도 공통. 그 다음 이제 3번 조건 또는 기한. 4, 5를 묶으면 거래 가격도 돈, 중도금도 돈, 잔금도 돈, 금액.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7번은 변경되는 경우인데 6번은 매수인의 일부가 제외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거. 7번은 물건이 변경되는 경우인데 그것도 제외되는 경우니까 물건이 줄어드는 거. 이 뜻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칠판 보니까 공통되는 것 세 가지 정리해놓고 조건 또는 기한, 그 다음에 거래 가격과 중도금, 잔금, 돈, 금액 관련 내용이고 변경되는 건 어떤 경우뿐이래요? 제외되는 경우뿐이잖아. 그죠? 뭐가 제외된답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요? 물건 숫자가 줄죠? 그에 따라서 뭐가 된다? 결국은 이것도 역시 금액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신고한 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거든 지금.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신고한 금액이 액수가 증가할 테고 물건 숫자가 줄면 금액 숫자가 감소할 거라 그 말이 이렇게. 이것도 금액 관련 내용이다 그 얘기 결론이. 무슨 소리일까 이게? 지금 6번 이 뜻이에요. 갑과 을과 병이 A란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기로 했어. 3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였죠 이게. 10억씩 사기로 해서 거래 신고했어요. 신고한 다음에 병이 안 산다네. 안 사겠대. 그럼 안 사니까 변경 신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10억이니까 5억씩 추가되겠죠, 이렇게. 그 신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겠네. 네? 금액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줄면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결론이 뭐야? 금액 변동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인 거고. 두 번째는 가령 이제 A라는 부동산을 이게 30억짜리라고 생각하시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매수키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여기죠. 다시 자 A란 B란 두 개 부동산을 갖다가 갑이란 자가 두 개를 다 매수하기로 했거든. 근데 이게 10억씩이었다고 가정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20억으로 신고했겠죠 분명히. 그런데 자 A 하나를 안 산다네. B를 안 사겠대요. 그럼 20억으로 신고했다가 하나 안 사니까 10억으로 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금액이 뭐가 되겠어?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신고한 금액이. 그러니까 신고 금액이 변동한다 그 말 아니 이렇게. 예?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게 뭐라고 이게? 변경 신고하면 되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만약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세 사람이 사기로 했거든. 10억씩 내기로 했겠지 이렇게. 그런데 변경이 됐어. 어떻게? 신고한 다음에 한 사람이 늘었어요. 한 사람 늘었다고. 그럼 이거 변경되는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 인원수가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우 하나. 두 번째,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주체가 바뀌는 거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뀌었다고.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변경이 되는 사안이 이렇게 지금. 교체잖아, 교체. 에? 그죠?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숫자가 우리가 변경되는 모습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추가도 있고 교체도 있고 제외가 있겠지. 근데 제외할 때만 뭐라고? 변경 신고한다고. 이런 식으로 추가되거나 교체가 될 땐 이거 아니잖아 지금. 거기 뭐라 써놨어요?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놨잖아 지금. 그럼 이럴 때는 뭐 하라는 소리일까? 응?
이럴 땐 신고를 다시 하라 그 얘기지. 신고를 새로 다시 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 소리야. 이렇게 되면 변경 신고 갖고 안 되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떨 때뿐이야. 그러니까 변경 신고할 경우라는 거는 숫자가 제외되는 경우니까 줄어들 때 하는 게 변경 신고고, 이게 그 숫자가 늘거나 다르게 바뀌거나 추가나 교체될 때는 처음부터 신고를 새로 다시 하라는 차원이잖아. 그 얘기는. 그렇죠? 그다음 물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이 경우인데 금방 여기서 두 개를 사기로 했다가 하나 안 산다? 그럼 제외되는 거잖아, 이거. 이때 변경 신고 아니겠냐고. 근데 두 개를 살라고 신고했다가 신고한 다음에 하나를 더 사겠다네. 세 개를 사겠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추가. 두 번째,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B가 C로 바뀌어. 이렇게 물건 종류가. 이거 뭐가 되는 것이겠고? 이건 교체일 테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때 어떻게 알아? 다시 알아,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물건 숫자가 어떻게 될 때만 줄어들 때만 하는 게 변경 신고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뭘 주안점을 둬야 될까? 제외되는 경우니까 추가나 교체되는 경우라는 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세세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덜 중요한 데는 쓱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하는 수업은. 자, 됐다고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내려오시면 이제 벌칙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 과태료밖에 없어요. 싹 과태료. 과태료인데 세 종류가 있어요. 500 이하가 있고 3천만 원 이하가 있고 그다음 취득가액이 5% 이하가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해 이거. 다 중요한데 500 이하가 훨씬 많죠 지금 종류가. 대충 몇 가지 있어요 보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네 가지. 어떤 거? 신고 아예 안 한 것, 뭐 거부한 거, 게을리한 거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개공한테 허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뭐 조장하고 방조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따라 썼죠. 자, 일단 어쨌든 4개라고 쳐. 그럼 3천만 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3천만 원 이하는 1번만 모시면 돼. 1번 1번만. 뭐래 그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었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이제. 그럼 3천만 원 이하는 이건 일단 기억해 놓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런데 500 이하에서 그 4번 거기 뭐라고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자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그 이 외의 자료는 얼마고? 500 이하고. 그 다음 오른쪽 올라가서 취득가액이 5% 이하가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거짓 신고한 자예요. 거짓 신고한 자. 자, 일단 그러면 과태료 종류가 세 종류죠 지금. 일단 이거 다 암기가 힘들겠죠. 응? 우리 능력 밖에 있잖아 그건 지금. 그걸 세 개를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한 사안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능력 밖에 있으니까 지금. 응?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 맞게 하자 그 말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자 하고 3천만 원 이하하고 그 다음 취득가액의 5% 이하만 기억하자 이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무리인데 사실은 사유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각각 하나씩이니까. 아니 사유 하나씩밖에 없잖아 이게 지금. 3천만 원 이하가 어떤 사유고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한 거 이게 딱 하나니까 지금. 응?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 이하는 뭐예요? 5% 이내 이건 뭐고? 거짓 신고한 자 이거 하나니까 요 두 사람만 기억하자 이거요. 요 두 사람만. 그럼 나머지는 잊어먹어라 그거지. 500만 원 이하는. 응? 또 우리가 아는 건 두 개밖에 몰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걸 물어봐. 그럼 다 얼마겠냐고. 또 500 이하지 뭐 그러면. 응? 500만 이하 있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다는 힘들 테니까 요 두 개만 기억한다 그러면 한 사람씩이니까. 그 나머지 거래 신고 제도에서 겉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거 두 개 외에 다른 게 막 나왔어. 그 얼마니 물어봐. 그러면 다 500 이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한다 이 말이 반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알기 힘들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하고 500만 원 이제 취득가액이 5% 이하. 이걸 기억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밑에 13번은 뭐냐? 거민의 의제라 써놨죠. 이거는 일단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럼 별도로 거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민 안 받을 필요 없다. 거민의 의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자, 넘어가시면 이제 양식 보이죠? 140, 142, 143에서 양식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하는데 지금 이제 143쪽에 유의사항과 작성 방법이라고 써 있죠. 그 유의사항에서 5번
5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으로 들어오면은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는 거기 써 있는 문장 그대로가 시험 문제 보기로 들어와요. 거의 매번 하나 이상 출제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특히 작성 방법 칸에 있던 거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는 여기는 이것도 우리 능력 밖에 있어.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 못 외우죠? 암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까? 많이 읽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죠, 아직, 그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들어갔다면 같은 비슷한 걸 많이 풀 거 아니에요, 문제 이렇게 비슷한 거를 계속 하다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이 눈에 익어요. 지금 이건 일부러 공부를 못 한다고, 이거 외우려고 덤벼봐. 이게 외워지나, 이게? 안 외워지지. 그러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일단 이게 나온다는 얘기, 내 얘기는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문제 맞출까? 같은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중복되다 보니까 문장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눈에 익혀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7월달 이후에 문제 풀이 할 때 얘기인데, 지금 이제 기출 문제를 안 풀어봤죠. 우리가 안 풀어봐서 그런데 지금 다른 학원들은 다 현재 이미 끝낸 데도 있고 이제 또 오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출 문제 특강을 이렇게 오후에 깔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그래 그걸 한번 했으면 참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여의치 않아서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못 풀어도 많이 봐야 돼요. 응? 그 책은 샀나요? 기출 문제지? 있어요? 그거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그 별도로 그걸 이제 그 공부할 수업을 할 시간은 없잖아. 우리가 지금 없는 건데, 어차피 그 기출 문제를 중요한 이유가 어차피 이 문제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같은 게 나온다. 물론 이제 약간 바꾸면서 나오겠지, 문장을. 기출 문제를 많이 보는 게 훨 이득이에요. 예상 문제를 보는 것보다, 예상 문제 보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침에 오시면 푸는 문제 있죠.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열 몇 개씩 풀잖아,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이게 기출 문제에서 발췌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매주마다. 그거는 지금 나눠드린 거라도 일단 풀어놓고 기출 쪽 문제를 많이 풀어야 그게 이런 금방 이 얘기가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가 다 있다고 거기 시험 나온 것들이. 그래야 기출 문제 많이 봐야만 문장은 눈에 익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별도로 수업을 할 그런 시간표가 안 나와서 못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출 문제는 별도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풀어서 눈에 익혀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양식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거래 신고 제도. 약 2개를 맞추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어디 가시느냐? 두 번째, 챕터 2.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여기는 이제 평균 2개를 또 내요, 시험에서는. 자, 그럼 2개를 다시 비교해보면 조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제도, 그리고 토지를 거래했다면 허가를 받아야 할 제도, 이렇게 되죠. 물론 각각 2개씩 정도 출제한다고요. 방금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부동산 종류는 뭐와 뭐였다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과 권리, 그렇죠? 예, 거래했다는 건 무슨 거래? 매매 거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고하라 그 말이었죠. 이렇게 있는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법 안에 있어. 같은 법 안에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제도지.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제도다. 일단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예요. 토지. 부동산이 아니야. 응?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 건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오로지 뭐에 된 것만 얘기한다? 토지만. 근데 토지가 어디 있는 토지? 어디 있는 토지다?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다, 그거지. 이렇게. 응? 일반 토지가 아니고 허가 구역 내 토지다. 그 토지를 뭐 했대요? 거래했다네. 이 거래했다는 뜻은 어떤 거래를 말한 걸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 지상권, 지상권을 뭐하기 위해서 설정하거나 이전을 하기 위한 무슨 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의 의미 속에는 뭘 포함시켜서? 예약까지가 포함돼서, 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가등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받으라고? 시군구에 가서 허가 받아라 이 소리. 이렇게.
그럼 같은 법 내에 있다더라도 전혀 다른 제도란 소리지, 이거는. 부동산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토지만,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을 하기 위한 유상계약을 하기 전에, 유상계약이고, 이때 이제 예약 포함되어 있다 그랬고, 예약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가등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전에 먼저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럼 먼저 어떤 지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까부터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45쪽에 보시니까 허가구역의 지정. 해놓고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둘 중에 한 사람이죠. 누구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야. 그 자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까? 둘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투기적 거래 성행. 그 다음에 집가 급격 상승. 그 우려 있는 지역. 여기가 대상 지역이에요. 투기적 거래 성행, 집가 급격 상승, 우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진한 색글씨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어떤 대상 토지, 어떤 지역, 그 다음에 몇 년 기간하시죠?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박스는 뭘 말하는 것인가? 지금 지정권자가 국장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차일까? 가령 이게 서울이에요. 경기도.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국장이 하는 거고,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 남양주 지역만 이러면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넓은 지역이니까 특정 시도 내에서 특정 지역 그럴 때는 시도지사. 그게 박스 내용이라고 그게 지금.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정 절차가 나오겠죠. 지정 절차. 지정 절차 보세요. 지정 절차 보니까 오늘 드린 프린트 를 보면 세 개의 절차가 나와요. 첫 번째가 허가구역 지정 절차. 그림으로 합시겠어요. 그림. 일단 이제 허가구역 지정하자. 국장 등이 지정하길 테지. 그럼 제일 먼저 뭐 해본다 이제? 잠깐 막 뛰는 적이죠 이제? 그럼 뭐 해봐요? 제일 먼저 이렇게 뭐 해본다? 직가조사. 직가조사 해볼 것이고, 직가조사 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 없는 분 있어요? 왜 안 꽂았어요? 아니, 쉬었다 해, 그러면 아니에요. 10분 쉬었다 해요.